내부자들이 시간 영예한 리서치의 최준욱 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엇갈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2차 전지주도 지난주, 지지난주 한 차례씩 좀 부침이 있긴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 가운데 떠오르는 종목들 지난주 엔터 그리고 화장품 로봇을 비롯해서 오늘장에서는 인터넷 관련한 종목들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두 분은 시장의 방향, 현재 구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업앤다운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업앤다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모두 다운입니다. 자, 시장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2600선도 살짝 하회하면서 0.2%대 하락입니다. 오늘 하락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2차 전지주가 좀 시총 상위에서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있을까요? 그 점도 있고 사실상 주가의 위치가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HBM 관련했을 때 시장이 계속 올랐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른 위치 에너지에 대한 주가의 밸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피치의 신용 등급 강등 이후부터 그렇게 좀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관련했을 때 애플 쪽에서도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역성장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해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흐름도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가기 위해선 2차 전지 혹은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두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라든지 코로나 일부 섹터들 쪽에서 수급이 다시 몰리게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라든지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2,550 이하에서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 현금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만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도 시장을 좀 받쳐주는데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짓누르는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여건이 코스닥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 오늘 시장만 좀 놓고 봐도 신용잔고가 일단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네. 고객 예탁금이 오늘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융통성 작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계 부분에 거의 다다른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지금 융통성 자금들이 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 좀 신용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잔고가 좀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좀 신규 호재성 재료를 좀 찾아 나서는 그런 좀 횡보 장세라든지 이런 보합 장세가 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일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 영향의 여파가 지금 코스닥 쪽에 조금 전해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7월 CPI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결과치 부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좀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흐름 역시도 좀 나와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초전도체 쪽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들 그리고 초전도체 쪽에 물량이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또 변동성도 나타나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 쏠림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좀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엔터들이 좀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좀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고점 밸류 대비해서 멀티플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지수 영향 대비 타 업종들 대비해서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온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일부 좀 장비주들 이런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현재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오늘장 가장 두드러지게 또 오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네이버 카카오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주말을 앞두고는 좀 연이틀 부침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장에서 네이버의 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또 카카오도 그에 못지않게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순매수상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모두 네이버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 카카오 따라 사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OX팬 말 들어주세요. 세모 의견이시고 오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올랐을 때 출연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사실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큰 기대를 하지 말라. 이런 의견을 내비쳐서 조금 아쉬웠는데 세모 의견을 주신 김신 팀장님도 약간은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 겁니까? 아니면 뭐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지요? 제가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두 개 기업 모두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 네네. 우선 첫 번째로 점유율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라든지 세 번째는 실적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카카오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모? 네, 그래서 네이버랑 지금 카카오 사실 지금 두 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 자체는 AI입니다. 그쵸. 네이버 하이바 클로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궤를 달리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 관련했을 때도 두 기업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멘텀 자체도 AI 쪽인데 하이바 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네이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네이버에 대한 의견을 좀 바꾸게 된 이유가 네이버가 그동안은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정부의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 하더라도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해외 쪽에서 매출을 얻게 된다면 다시 한번 네이버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모멘텀이 사우디 관련했을 때 이르면 8월에 네옴시티 관련 수주를 체결할 예정이다 보니까 계약 규모가 최소 수천억 원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20-30% 정도는 조금 열려 있다. 그거에 따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로 접근을 분할적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네이버는 좀 모멘텀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하이브 클로버 X를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일단 기대라기보다는 좀 24일에 출시가 될 네네. 것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기대가 되기 전까지 기대감이 유효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엮일 수가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3일입니다. 좀 굉장히 딱 그때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네요. 네, AI 그거에 관련해서. 따라서 사실상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쵸? 미국 쪽에서도 애초에 엔비디아 2분기 그 실적 굉장히 자신 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네네. 출시되기 전까지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출시가 된 다음에 그거를 매출로 어떻게 끌어올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네. 전까지의 기대감은 유효하다. 자, 우리 최진우 팀장님께서는 하이버 클로버 X 기대를 하십니까?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전 증권사에서 다 내놨던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네이버를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카카오 대비해서는 네이버가 월등히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하이버 클로버 X 관련한 지금은 기대 모멘텀이 일단은 주가에 좀 심어진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직접적인 주가 상승 드라이브로 걸어주려고 하게 되면은 AI 쪽에 대한 실적이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기대 모멘텀에 네이버가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이 일부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네이버 2분기 실적만 봐도 외부 환경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고 쪽 제외하거든요. 기존 사업부 자체는 지금 외형 성장이 똑똑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말은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광고 쪽까지도 우리가 턴어라운드로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광고 쪽 같은 경우는 이 집행비 문제 때문에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가 조금 더 보수적인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광고 쪽에 대한 매출 영향도 네이버 측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좀 AI 쪽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붙은 상황이고 이제 아래쪽에서 확실하게 AI 쪽 관련한 매출 실적이 잡힌다라고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네이버는 지금 밸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하락 모멘텀보다는 조금 더 월등히 많다라는 관점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신규분들은 저는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봉상에서도 봐도 지금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좀 나와주면서 21선, 41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봉에서 이런 식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기, 장기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상승에 좀 제약을 걸 만한 드라이브를 직접적으로 좀 걸 만한 악재만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폭은 이번 주 내내 조금씩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봉상에서도 여전히 좀 중장기평 이격 안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전히 저는 좀 신규분들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 클로버 X가 공개가 되면 뭐가 달라질지가 사실 기대가 되기는 해요. 뭐 쇼핑 탭에도 올라가고 워낙에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광고도 할 거고 다양하게 더 많이 돈을 쓰게 소비자들을 좀 유도를 할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3분기 이어서 4분기의 실적을 굉장히 기대하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지는 사실 가봐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러면은 그런 부분도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네. 사실 네이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검색량 부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네이버 쪽에 대한 하이버클로버 X가 만약에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만약에 모멘텀이 꺾인다고 하게 되고 일부 외주 쪽에 대한 이제 글로벌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검색 엔진 방어라든지 이 핀테크 주요 외부 성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네이버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좀 대량으로 보유하는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어 있고 작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AI 단기 상승 모멘텀이 꺾인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도 다시 되돌리 현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하방을 지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이 데이터 부분들을 좀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오히려 메이저들의 수급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네이버가 지금의 AI 관련한 솔루션이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돼도 외주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AI 쪽에 대한 판권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를 하단을 좀 지지해줄 만한 부분들은 명확히 좀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의 이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다른 곳에 더 많이 이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는 오늘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도 몇 건 나오긴 했는데 카카오는 오히려 지난주에 일제히 목표 주가 하향도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장에서는 함께 오르지만 모멘텀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엇갈림이 있다는 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초전도체. 이번 주에도 초전도체 이야기를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목별로 아까 희비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장 초반에 좀 많이 떴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습니다. 이건 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는 왜 또 움직이는 걸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이슈, 부정적인 이슈 동시에 함께 혼재돼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테마로 보는 게 맞죠. 아무래도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로봇 쪽에 쏠렸던 수급 자체가 초전도체로 몰리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테마성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수급이 쏠리면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상 윗꼭대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좀 위험성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실체가 많이 없는 테마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면은 섣부르게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련된 회사 중에서 한 뭐 선한 같은 경우 우리는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이건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김신 팀장이랑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이제 단연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현재 일부 이론만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금속의 저항이 존재하는데 이 저항을 순간적으로 특정 온도에서 0으로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이제 확실히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거의 뭐 이슈 부분들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은 이론만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있어서 지금 투심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고 일단 여기에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수급이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초단타 부분들, 단타 부분들의 수급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지 사실 이게 지금 기업의 성장성, 초전도체 쪽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지만 다만 좀 스윙 관점 이상으로 좀 가지고 간다고 하시면은 저는 좀 비추천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전도체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지난주부터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자 시장에서도 코로나 관련한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데 이 종목들도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뭐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백신 이런 종목들의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의견. 뭐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일단 그 부분이 좀 큽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할 때 아이디어를 찾을 때 주변에서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제가 아시는 약사분께 여쭤보니까 진단키트 재고량은 많지만 진단키트를 사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역기전 현상 때문에 작년, 재작년 워낙 잘 팔렸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테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적합하고 있어서 코로나 관련주 했을 때 마스크도 있고 뭐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진단키트도 있지만 그중에서 보게 된다면 진단키트 쪽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재 시장에서 계속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의견 주셨고요. 최준희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이제 코로나 테마주 자체는 일단은 지금 모든 기업들이 결국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었죠. 이제 그 부분들은 결국에 해당 기업들이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실적만 잡히니까 결국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좀 빠졌던 부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5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슈에도 곧 9만 명까지도 지금 돌파가 또다시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결국에 지금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테마가 분명히 형성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오히려 좀 테마가 계속적으로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좀 뒷심으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시밀러 쪽이 지금 일단 제약사들이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코로나 쪽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좀 일부 상승 영향을 조금씩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약, 한국 신약 쪽 렉나자까지도 지금 범용 데이터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주도 랠리를 다시 좀 형성을 해줄 수 있는 좀 하나의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좀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해주면서 이슈가 연이어 터져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워낙 바닥을 좀 기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좀 단기 관점으로는 여전히 좀 상승세가 좀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탑픽 종목 간단하게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김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저는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코로나 외
외에도 또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죠? 아무래도 미국 클리어랩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2, 3주 전쯤에 이제 클리어랩 인수를 하기 위해서 700억 원을 출자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모멘텀이 이제는 슬슬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긴 했지만 하지만 실제로 인수를 했다는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7월 쯤에 이제 주요 임원진 쪽에서 10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했다 보니까 네. 사실상 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주요 임원진들이 우리 회사는 정말 좋고 앞으로 더 성장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더 웅장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점도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성장 모멘텀이 크게 열려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최준희 팀장도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토픽 같은 경우 클래시스를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 코로나 관련해서 휴마시스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토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팀장님, 네. 네, 저는 정신 차리십시오. 네, 코로나 관련으로는 휴마시스를 지금 보고 있는 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저는 그래서 예.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네네네. 저는 그래서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나 보다 하고 예. 클래시스를 제가 아닙니다. 얘기했던 건데 네네.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는 휴마시스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전에 좀 호재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는 여전히 좀 상승 모멘텀으로 좀 남아있다기보다는 사실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요. 좀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해주는 경향들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테마주가 확실하게 색깔이 짙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앞전에 말했던 랩지노믹스랑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한 토픽은 휴마시스고요. 같은 쓰네요. 클래시스를 오늘장 또 관심 섹터를 보셨는데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관심 섹터 피부 미용 관련해서고 그리고 로봇 관련한 종목 하나씩 꼽아주셨는데 저는 또 코로나를 클래시스에서 뭐 치료 나온 줄 알았습니다. 클래시스 왜 토픽을 꼽으셨어요? 네, 일단은 클래시스를 뽑은 이유는 네. 피부 미용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반기 뭐 내년까지도 저는 견조하게 상승을 해줄 거라고 네.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환자들 같은 경우가 수술보다 비수술 쪽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필러라든지 보톡스 이런 쪽 피부 미용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브라질 시장 쪽에 대한 좀 주력 매출 판권 역시도 좀 잘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우수한 수익성은 여전히 좀 견지할 거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앞전 신고가 찍었던 종가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물량이 좀 소화가 확실하게 바닥권에서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32,800선이 확실한 좀 지지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재차 좀 신고가를 쓸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부 미용 관련해서 휴마시스가 아니죠. 클래시스. 저도 같이 헷갈리네요. 클래시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 오늘도 로봇 좋은데 좀 약간 윗꼬리를 다는 게 좀 아쉬워요.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왔다 갔다 쏠리면서 하죠. 윗거리가 좀 길게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9월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상 관련했을 때 앞으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지금은 AI 쪽에 대한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드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몸을 모방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상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AI와 로봇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장기적인 매력도가 계속 더해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뭐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조금 더 빠른 종목군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시장의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관련 시장에서 원가라든지 원가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을 우선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관련했을 때 감속기가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점에 따라서 SPG라는 종목이 중장기적인 성장 매력도가 굉장히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저는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픽 종목은 클래시스와 SPG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영희안리서치의 최진웅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수인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